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군에게 피격당해 숨진 우리 공무원과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통지문을 통해 자신들이 파악했다며 밝힌 사건 경위가 우리 군이 첩보로 파악하고 있던 것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공동조사가 가능할지, 관건은 뭘지 차례대로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가 청와대 요청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청와대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또 한 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이 보내온 사과 통지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군이 파악한 정보와 비교하는 자리였습니다. 통지문을 직접 공개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서 실장과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남북 간 정보의 차이가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숨진 공무원 A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또 사격 후에 시신까지 훼손했는지 등에서 북한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속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북한과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도 시급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청와대 요청에 북한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기다려봐야 할 텐데요. 만약 공동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증해야 할 남북의 엇갈리는 설명은 뭔지, 또 우리 군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했던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게 될까요? 네, 우선 공무원 A씨의 시신을 찾는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시신 훼손 여부와 관련해서 남과 북 중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사살 명령을 내린 게 정말 현장 지휘관인 정장이었는지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은 공무원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살됐고, 또 그 이후에 북한군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분명 그 근거가 있을 텐데요. 네, 군과 정보당국은 이런 정보들을 시긴트, 그러니까 감청을 통해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도 우리 쪽 감청을 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관련 첩보의 진위에 대해서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감청이라고 한다면 듣는 건데 불꽃을 목격했다, 이렇게 뭔가 본 듯한 정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 열상 감시 장비 TOD라고 하는데요. 이런 TOD나 CCTV 같은 영상 장비에 포착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도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과 관련해서 직접 본 것처럼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이고, 그 대신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되어서 무릎 아래까지는 보호 안 되는 그 사람 키 크기, 이런 정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보통 북한과 비상 상황이 생기면 미국 쪽 정보도 같이 좀 공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미군의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미군의 각종 정찰기,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감청, 또 이른바 휴민트라고 하는데요. 북한 내부 인사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됩니다. A씨가 피격된 지난 22일에도 전 세계에서 단 3대뿐이라는 미군의 코브라볼 정찰기와 함께 우리 군 피스아이로 추정되는 조기 경보기가 서해상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기네들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상당히 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왜 A씨를 살아있을 때 구해내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는 상황이겠네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군은 과거에도 월북한 경우에 북한이 우선 인도를 한 다음에 조사를 했다. 사살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정보력은 과시하면서도 A씨를 구하지는 못한 군의 대응에 대해선 비판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한계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이한계 기자가 설명드렸듯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찾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무엇보다도 가족이 돌아오길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찾아야겠죠. 지금 연평도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인데 사건이 벌어진 북쪽 바다까지 수색하려면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현재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찾기 위해 투입된 항공기는 5대, 해경과 해군, 어업 지도선 등 배 36척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해가 져도 진행합니다.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은 회의적입니다. 총격이 있던 시점으로부터 이미 나흘이 지났고 연평도 근처 물길은 산악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희박하죠. 다시 연평도로 떠올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원래 그 소연평 뒤쪽이 물발이 세요. 조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좌측 우측으로도 조류가 바뀌어요. 특히 현재 수색은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제한적입니다. 실제 사격이 있었던 NLL 북쪽까지 수색하려면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필요하면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남북이 협조한 적은 없었습니다. 2008년 고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당시 북한은 우리 정부의 현장 방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때는 북한이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거부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어제 북한이 보내온 사과 통지문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창구가 다 끊겼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사이의 한 라인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은 어제 오전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통지문과 함께 최근 한 달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오간 친서도 공개했는데 이 친서도 우리 국정원과 그 대화 상대인 북한 통일전선부가 전달을 맡은 걸로 보입니다. 앞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간 통신선은 모두 끊긴 상태지만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사이의 한 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걸 이제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다만 이처럼 국정원을 통한 한 라인이 있다면 공무원 A씨의 피격을 막기 위해 그 라인을 가동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야권에서는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숨진 공무원이 월북하려던 것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죠. 유족도 군 당국에 강하게 해명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해경이 조사를 벌였지만 딱히 월북 정황을 찾지 못해 군에 그 월북 정황이 담겼다는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당장 주기는 어렵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A씨의 실종 사건은 해경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월북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해경은 A씨의 최근 통화 기록, 그리고 A씨가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 또 A씨의 계좌 등을 살펴봤지만 딱히 월북 정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에 A씨의 월북 정황이 담긴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군이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A씨의 잦은 월북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자료 제공에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논의를 한 후 이달 28일까지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해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자기네들이 방조를 했으면서 역으로 동생을 월북자라고 지금 추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군이나 국방부에서 반드시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한편 A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는 오늘 소연평도 해상에서 소속인 어업관리단이 있는 전남 목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경은 무궁화 10호의 항해 기록 저장 장치도 분석해 A씨의 음성이 남아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번 사건 놓고 정치권의 반응 크게 엇갈립니다.
야당은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여권에서는 북한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사태를 풀어가자는 입장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별대책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첫 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격앙된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Korean lives matters. 예치합니다. 살인자에게 사과했다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은 역겹기만 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다루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성 없는 면피성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을. 반면 여당은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사건을 풀어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신의 수습, 공동조사 등의 진척을 추구하려면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선 북한이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JTBC 임소라입니다. 미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사과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또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선 이번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사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을 개탄한다며 투명한 조사와 함께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의 사과 표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sorry. Kim's remarks seems to have kept tensions between the states under control for now. 그 의도와 배경을 놓고는 긴장 고조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태풍과 코로나19 피해 등 북한 내부 상황과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이곳 전문가 사이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